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대다수의 국민과 이스라엘 대다수의 국민이 오버랩되는 아침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은 네타냐후 총리의 대법원을 약화시키려는 극우적인 사법개혁 계획에 반대하면서 어마어마한 시위를 했고, 네타냐후가 국민 앞에 굴복해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대선 출마 선거 유세에는 약 15,000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모여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트럼프 기소에 관련된 사람들을 맹공격했고 트럼프를 구세주라고 불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사를 사법깡패라고 부르면서 공격했고, 그의 연설은 복수에 가득 찼는데 지지자들은 그 복수의 말에 환호했습니다. 은행 사태는 일반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것과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분야가 위험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는 퍼스트 시리즌스 뱅크가 인수해서 오늘부터 퍼스트 시리즌 뱅크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 노조는 주말에 교육구와 합의해 전체 노조원의 투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는 토네이도로 25명이 사망해 연방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엘라바마, 조지아, 루이지아나주 일부 지역도 오늘까지 폭우 등의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미국인이 한때 미국이라고 정의했던 가치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노크 여론조사 결과 애국심과 종교, 자녀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지난 20년 동안 또 지난 4년 동안 크게 올라갔습니다. 중요도에 있어서요. 미국인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 앱에 중독돼 가고 있습니다. 이미 중독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략적 핵무기를 이웃나라 벨라루스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미국과 나토가 비난합니다. 다시 핵카드로 긴장을 높이려는 시도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코도 납작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마 출근 준비하시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텔레비전 화면도 미국 텔레비전 화면을 같이 보시는 분이라면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가 12시, 로스앤젤레스가 9시 조금 지났는데 미국 뉴스가 탑 뉴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길을 들고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텔라비브, 예루살렘 등등에서 시위를 하는데 이스라엘 국민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10만 명 넘게 지난 주말에 고속도로에서 또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가 살고 있는 관저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결국은 총리가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극우적인 이 벤자민 네탄야후 여러 가지 부정부패로 기소까지 됐는데 다시 총리가 됐습니다. 그가 가만 보니까 본인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이 사법부를 꽉 그 목을 쥐고 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리쿠르당과 벤자민 네탄야후가 주도를 해서 사법부에 말하자면 그 대법관의 임명을 아주 쉽게 본인 이제 정당히 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에서 판결해 놓은 것조차도 입법부가 뒤집어 버릴 수 있게, 그러니까 입법부가 연방 최고 법원보다도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법 개혁을 하려고 하자, 그리고 실제로 벤자민 네탄야후가 총리 그 선거 캠페인을 할 때도 사법 개혁을 상당히 부르짖었었고 극우는 그걸 좋아했습니다. 사법부가 이스라엘의 극우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진보 성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최대 노조는 결국은 집권당과 연관이 돼 있고 집권당의 사람들이 다 그 노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대 노조도 이건 안 되지, 이건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야 하면서 파업에 동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막 프리웨이니 뭐니 다 막혀 있으니까 이 대규모 시위, 전국적인 파업은 결국은 네탄야후를 주저앉히고 말았습니다.
경제를 포함해서 1월 달에 네탄야후가 이 같은 극우적인 것을 발표를 했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전례 없이 불안정했습니다. 불안정했는데 정부 입맛에 맞게 대법원 사람을 고르고 그렇게 골라놓고도 정부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 판결도 바꾸고 만다. 미국에서도 이 네탄야후의 개혁은 오싹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니까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복음주의자들이 워낙에 이스라엘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벤자민 네탄야후가 하는 것을 거의 지지를 했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네탄야후가 장관을 시킨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 명이 이건 안 되다 했고 특히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의 안보가 위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벤자민 네탄야후의 반기를 들자 벤자민 네탄야후가 그를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해고했더니 조금씩 시위를 하던 이스라엘 국민들이 10만 명 넘게 시위대가 일요일 밤에 고속도로를 막고 이렇게 대규모 시위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또 다른 그 장관들도 나도 사임하겠어 이런 그 분위기를 보였었고 결국은 네탄야후가 일요일 내내 본인의 그 연합 정권과 같이 의논을 했고 일부의 그 리쿠르당의 그 장관들도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텔레비전에서 네탄야후 총리를 막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대통령 몇몇 대통령들은 상징적인 대통령들이 많잖아요. 그 이스라엘 대통령도 네탄야후가 이건 철회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법무장관도 이 안에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장관이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안정되게 최대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벤자민 네탄야후로 하여금 그 카드를 내려놓게 본인이 최고 법원보다 높은 자리,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포기하도록 했고 벤자민 네탄야후가 아직까지는 지금 국민에게 연설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연설할 계획이고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극우는 이렇게 해야지 된다.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뭐든지 다 장악을 해야지 된다. 모든 권력을 총장악해야지 된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뭔가를 주고받아야지 되고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그 대국민 담화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 그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파업하니까 학교도 학생들이 갈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병원도 아주 긴급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병원에서도 노조들이 파업을 해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극우의 벤자민 네탄야후의 이스라엘이었는데 극우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그저 있다가 너무 심각하게 되니까는 딱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벤자민 네탄야후의 손을 꽉 묶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토요일에 웨이코에 모여서 트럼프 측에서는 15,000명, 경찰 측에서는 10,000명 하니까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웨이코라는 게 1993년도에 연방정부와 대치하다가 웨이코 사교 집단의 교주입니다. 그 교주는 당시에 33살이었는데 이 안에 우리 이 종교 집단 안에 있는 종교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여자는 다 내 여자다. 너의 여자도 나의 여자고 나의 여자도 나의 여자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12살 13살짜리도 바로 그 남자의 아이를 낳고 또 아이들을 굉장히 성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학대를 하고 그리고 종말론을 믿으면서 나만이 예언자고 나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데이빗 코레시가 그렇게 완전히 사교 집단을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묶어놓고 무장을 했습니다. 무장을 해서 신을 지키려면 우리도 무장을 해야지 된다고 수많은 무장을 하고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무기도 그곳에 그 집단 말하자면 어떤 촌이에요. 마을처럼 된 그곳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에 대한 제보가 계속 이어지자 탈출한 사람들이 그러자 연방정부가 처음에는 좀 나이브하게 본 거죠. 나이브하게 봤는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 그 안에서 대치를 하고 연방수사국과 51일 동안 대치를 해서
어린이들도 수십 명, 한 20명 정도가 숨졌고 수많은 사람 거의 100명이 숨졌고 나중에 이제 생포된 12명은 거의 뭐 40년 정도 징역형을 받았고 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연방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이 시작됐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대입니다. 1993년이니까 법무장관은 자넷 리노였고 그래서 알렉 존스라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 오클라호마 정부 폭발 사건이 나왔는데 왜 정부가 어쨌든 사교 집단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을 다 살려서 내오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게 했느냐. 나중에 불이 났거든요. 불을 본인들이 저지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그 교주는 숨졌습니다. 다른 신도의 총에 맞아 숨졌는지 그 과정은 뭐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가 그렇게 했다. 그것도 텔레비전 시대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으로 전부 지켜봤잖아요. 반정부, 그것도 공화당의 반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반정부, 민주당 행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딥스테이트라는 얘기, 알렉스 존스라는 음모론자가 등장을 해서 돈을 많이 받고 벌고 판을 치게 된 겁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요일에 하필 그곳에 갔습니다. 오이코라는 곳에서 그 일이 일어난 지 30년이 되는데 본인들은 아무런 관련 없다. 뭐 달라스라든가 휴스턴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오기가 쉽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그니처 공항에서 했거든요. 비행기 오기 전에 사람들한테 몇 시다 하고 딱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한 1시간쯤 늦게 가죠. 계속 불을 지피는 거죠. 그동안에 상품을 많이 팝니다. 트럼프는 신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티셔츠를 포함해서 그리고 나서 그 공항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휴스턴 크로니클 같은 텍사스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보는 신문은 이건 의도적인 거다. 현 정부, 민주당 행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라는 장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개하는 컨트리 가수 뭐 70년대 유명했었던 테드 누젠트 같은 사람은 내 돈 내놔라 정부야. 왜 우크라이나에 돈을 주느냐. 그리고 젤렌스키를 뭐 동성애자라고 주장을 하고요. 얼토당토 않는 그런 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는 복수를 다짐을 했죠. 그리고 그 복수 다짐을 팬들은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의사당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과 굉장히 비슷했고 조금 더 험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한마디만 하자면 이겁니다. 얼마나 모든 걸 탈탈 털었냐. 바이든의 사법부가 탈탈 털었는데도 나는 미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사람이다. 가장 결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빠르면 오늘 기소될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특히 뉴욕에 자신을 기소하려고 하는 검사를 사법 깡패라고 했고 나는 무죄가 될 것이고 자랑스러울 것이다 하면은 이제 그 시위대들은 이거 마녀 사냥이다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리 한마디 탁탁 던져놓은 것들을 외우고 있다가 그걸 이제 딱딱 추임새처럼 맞춰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오히려 여기서 이제 기소되면은 대통령이 되지 순교자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매체에서 취재를 하는데 트럼프가 우리의 예수다. 구세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경범조차도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여자와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스토미 데니엘스를 얘기를 합니다. 포르노 배우. 그리고는 론 디센티스를 비난하는데 너무 많이 들었었던 얘기입니다. 아니 나한테 와서 울고 징징 짜고 좀 나를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사람을 모아서 연설까지 해주고 플로리다 주지사까지 되더니 나를 배신하고 아니 나에게 예비선거에 나온다는 말이야. 그리고 플로리다는 론 디센티스가 주지사가 되기 수십 년 전부터 이미 발전을 하고 잘 살고 있던 나라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공화당에서 가장 극우인 2명의 하원 의원, 맷 게이츠, 플로리다의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이 두 사람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이제 조사관들을 검사를 포함을 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은요. 총 트럼프 이렇게 쓰여 있는 티셔츠가 많이 보였고 그런 걸 입고 있는 사람도 많았고
팔고 있는 사람들, 마치 그 피크닉 분위기였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벤자민 네탄야후가 너무 극우로 간다 하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 텍사스의 웨이코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트럼프가 사법깡패다, 마녀사냥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가 기소되지 않기를 나는 기도를 한다. 트럼프는 새 시대의 모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애틀란틱에서 취재를 하러 갔던 기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처음 있었던 대통령 그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고 대규모 집회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열기가 있었다. 최근에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그 비디오 클립을 보면은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 끝나고 갈 때까지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도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구금됐었던 사람들이 코러스로 막 뭐 노래를 부르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먼저 탁 나중에 얼마나 어두운 말들을 해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말에 계속 뭐 나를 기소하면은 미국의 죽음이 따를 것이고 파괴가 따를 것이고 하면서 또 야구방망이를 들고 맨하탄 검사 머리에 야구방망이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사진도 올리고 했었잖아요. 그런 그 금요일에 이 랠리가 있기 전에 했었던 모든 것들을 마지막 부분에 아주 어둡게 음악도 아주 어둡게 깔면서 하고 본인은 이제 전세기를 타고 또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하늘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 구세주 맞아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새 시대의 모세 맞습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막 행복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적은 우리를 멈추려고 하지만 정말 이 미국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심지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말하자면 예전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 내가 만나면 그거 금방 북한의 핵 문제는 금방 끝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긴 뭘 끝냅니까? 북한의 핵 능력만 강화시켜줬지. 지금 어제 그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런 걸 보면 전에는 사실은 전부 미국에서 이제 그 정치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도 애국자고 나도 애국자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당은 달라도 다만 우리가 그 애국심을 발휘해서 미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적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공화당이어도 론 디센티스였어도 굉장히 그 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바이든 측에서도 전 같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때로는 이름을 부르면서 굉장히 그 비난을 하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미국이 너무 심각하게 돼서 이스라엘은 저렇게 극우 쪽으로 가는 벤자민 네탄야후를 국민이 내려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서 국민 앞에 굴복하게 했는데 엊그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텍사스 웨이코에서의 그 미팅을 보면 결국은 웨이코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휴스턴 크로니클에 따르면 지금 정부의 반감을 가지고 스왑프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딥스테이트 이런 것. 그러니까 내가 다시 대통령이 돼야지 된다 하는 이런 것. 그래서 민주당의 하원 대표가요. 그 하킴 제프리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정말로 미국에서 누군가가 이 정치 때문에 선거 때문에 또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말을 하는데 미국은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고 이게 사람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처럼. 미국에서는 그게 받쳐주는 겁니다. 트럼프를 받쳐주는 그런 사람. 제가 그 15,000명이 모인 그 자리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클립 같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가 이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고 그 이후의 절차에 따라서 어떠한 그 여지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리고 론 디센티스도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그 검사의 지시에 따라서 만나지 않았던 뉴욕의 대배심이 오늘은 미팅을 합니다. 오늘 미팅하고 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여성에게 허쉬머니 주고 입막음용 돈 주고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는가 그런 문제가 지금 오늘 빠르면 오늘 결정될 수도 있고요.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또
뭐 판가름이 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줄이 사탕입니다. 법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의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LA 통합교육부의 자녀 학교 보내시는 분들 이제 뭐 안심하시겠죠? 오늘쯤이면 금요일에 보내셨고 주말에 이제 캐런 베스 시장의 중재로 모든 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노조가 원하는 쪽으로 많이 된 것 같아요. 임금은 30%, 최저임금은 $22 52센트 시간당. 그리고 2021년 6월 달 것부터 좀 소급하는 것도 있고요. 한번 보너스 주는 것도 있고 300만 달러를 어떠한 그분들에 대한 그 장학기금으로 마련을 해놨답니다. 그런데 이제 미시시피, 엘라바마, 루이지아나주, 조지아주까지 토네이도는 미시시피와 엘라바마였고 그리고 이제 폭우는 애틀란타, 뭐 루이지아나까지 굉장히 주말에 심했다면서요. 금요일에 있었던 그 토네이도 지금 미시시피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25분이나 숨지셨더군요. 엘라바마에서도 한 분이 숨지셨는데 어떤 분이 제 삼촌의 트레일러가 납작해졌어요. 무슨 판자 조각처럼. 그런데 삼촌이 그 안에 계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조카도 있고 이 토네이도가 몰아올 때 그 기차의 완전 그 정적 소리 같은 것이 바로 내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최소 그 경로가 59마일이었다고 하고 시간상으로는 한 1시간 10분 동안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70만 명 그 이후에 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라니냐가 조금 더 강해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멕시코만의 그 수온이 기온이 높아져서 해서 애틀란타 쪽에도 뭐 폭우주의보 같은 거 내린 것 같고요.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테고 토네이도도 또 밤에 오면은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그 경로니 뭐니 조금이라도 미리 알아차리면 지진과 마찬가지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아무튼 힘든 일도 있다고 하고요. 지금은 제가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주 길게 보도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었던 미국의 지난 24년 특히 한 4년 정도가 이런 걸 느끼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이 한때 이게 미국이야. 역시 미국은 달라. 야, 뭐 미국이 그러네.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 가치, 밸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게 결론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과 그 노크 여론조사, 시카고 대학교에 있는 초당적인 그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뭐 나이별로 다 물어봤어요. 나이와 당 중심으로 물어봤는데 국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사회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 38%의 응답자가 애국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몇 년 전보다 크게 줄어들었고 한 20년 전보다는 엄청 줄어들었죠. 종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39%밖에 안 합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미국이 기독교 바탕으로 설립이 돼서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거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비슷한 이유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막상 미국인들은 39%만이 종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1998년부터 이 조사를 해왔는데 그때는요. 애국심 정말 중요합니다. 70%, 지금은 38%. 종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는 62%, 지금은 39%. 자녀를 갖는 것,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 열심히 일하는 것 뭐든지 다 내려갔어요.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미국에 처음에 올 때도 그랬었고 자원봉사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자원봉사 하는 게 기본이고 자원봉사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와 자선 이것이 이제 미국의 아주 큰 그런 것이었는데 뭐 지금 얼만큼 달라졌는가 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다. 4년 전에는요 80%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야지. 이건 정치적인 성향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58%만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관대할 필요가 없어. 나와 의견이 다르면 내 의견만 중요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해서 우선 애국심에 대해서는 뭐
98년도에 70%였다가 2019년도만 하더라도 61%가 대단히 중요해 하는 게 지금 2023년도에 38%로 내려갔고, 종교는 62%였다가 2019년 48%, 지금 4년 만에 39%로 거의 9% 정도 내려갔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갖는 것도 98년도에는 59%가 중요하다고 하더니 2019년 43%, 2023년 30%만 자녀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에 뭔가 참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98년도에는 조금 47%였다가 2019년도에 62%로 크게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27%밖에 안 됩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너무 드라마틱한 변화다. 이 조사를 한 담당자들도 미국이 너무 변한다. 이유는 정치적인 분열 때문에 그렇고, 관대함이 사라지잖아요. 코비드 이후에 사람들 잘 만나지도 않고 또 경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은 1998년도에는 31% 미국 사람들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2019년도는 41%가 되더니 지금은 43%.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4년 사이에 늘어난 것은 돈에 대한 중요성밖에 없습니다. 자녀 갖는 것도,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종교도, 애국심도, 관대함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줄어들었는데, 돈만 중요하다는 것이 올라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2001년도에 911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는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우리가 또 금융사태를 겪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에 관련된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떠오름이 지난 4년 사이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물론 선거 캠페인 때부터 좀 국가의 분위기가 바뀌기는 했지만 집권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보는 그런 것들이고요. 나이에 따라서도 애국심이 정말 중요하다. 30세 미만에서는 23%밖에 안 됩니다. 65% 이상은 59%. 그런데 또 이 애국심도요, 극우로 간다는 그런 것이 많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에서 태극기 부대가 얼마나 태극기 부대스러웠으면 당시에 보수당이 태극기 부대와 손절했잖아요. 아주 손을 끊어버렸잖아요. 지금은 엊그제 지난 주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랠리에서 보면은 미국식의 성조기 부대, 태극기 부대잖아요. 이 뭐 나이 든 세대 맞고요. 그런 것이 지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직까지는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죠. 공화당에서는. 물론 공화당에서도 이거 위험해, 장기적으로 당에 나쁠 거야 라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미 공화당은 트럼프 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점들이 나오고, 젊은이들은 30세 미만 종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31%, 나이 드신 분들 55%, 자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젊은이는 23%밖에 안 됩니다. 애국심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 2001년 그 9.11 사태 이후에는 젊은 중학생에게 물어보면 나 군대 갈래요 하고 실제로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줄어들고, 아니면 그 애국심이 계속 지켜지면,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한 젊은이가 실제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2번 지지했고, 뭐 그렇게 이제 그 애국심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애국심이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거는 뭐 개인주의 때문인 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21%, 뭐 미국 우월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외주의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를 했고요. 한 50% 정도는 미국은 훌륭한 나라지, 그런데 뭐 미국 말고도 다른 훌륭한 나라가 있으니까 미국은 훌륭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야 라고 답을 했고, 다른 나라가 미국보다 나아 이렇게 답한 사람도 2016년에는 19%였는데 지금은 27%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력, 교육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유럽에 여행을 가보거나 하시는 분은 또 살아보고 그쪽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유럽인들은 삶의 질이 미국인보다 훨씬 낫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화당은 사회가 지나치게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화당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뭐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여기도 이제 차이가 있고 또 공화당의 4분의 3은 성전환자를 미국이 너무 빨리 받아들인다. 그래서 부작용이 커진다. 민주당은 이것도 56%가 충분치 않다. 너무 괴리가 큰 겁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어떤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63%가 기업이 사회 이슈, 정치 이슈에 나서면 안 된다. 36%가 나서야지 된다. 이거 이제 공화당은 80%가 반대하고 플로리다주에서 디즈니 힘들게 하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플로리다 주지사는 그 법안에 서명하면서도 디즈니가 원래 본사가 버뱅크에 있잖아. 왜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가 뭐 이렇게 하면서 서명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56%가 기업이 책임 있게 해야지 된다. 이런 걸 좋아하고요. 응답자의 반 정도는 호칭할 때 they, them. 한국 분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오픈 마인드보다는 오픈하지 않은 마인드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응답자의 반이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이 they or them으로 부르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18%만이 좋아한다는 거죠. 이거 성별 구분 좀 안 하고 왜냐하면 상대의 성 정체성 본인의 그 기호를 존중하는 근데 관용이 지금 없어져서요. 30% 35살 미만은 30%가 좋습니다. they나 them. 아직까지 젊은이들도 여기 와닿지 않는 거예요. 크게는. 시니어는 9%만 나는 뭐 여자다 남자다 she, he 대신에 them, they라고 부르는 거 좋아 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1019명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13일까지 대부분 온라인으로 조사했고요. 오차 범위는 그랬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보다 높네요. 4.1%포인트입니다. 잠시 뒤에 금융, 이 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실패한 망해버린 실리콘밸리 뱅크를 퍼스트 시리즌스 뱅크가 인수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인수한다고 해서 오늘부터는 퍼스트 시리즌 뱅크로 그동안 실리콘밸리 뱅크가 뭐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었고 17개 지점이 있었는데 그 17개 지점 전부 오픈을 했고요. 퍼스트 시리즌 주식값이 뭐 40% 올랐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하나가 정리가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그 은행 주식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본사가 있는 은행이고요. 이 퍼스트 시리즌스라는 은행이 참 이게 한 사람이 울면 한 사람이 웃는다니까요. 미국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은행 가운데서는 가장 규모가 크답니다. 그것도 더 작았던 은행이 큰 은행을 이제 그 사들이게 된 거거든요. 원래 그 자산과 융자, 자산도 융자도 다 빚도 뭐 자산도 다 갖고 가야지 되죠. 망하기 직전에 한 2,1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실리콘밸리의 자산이 지금 이제 뭐 한 720억 달러 정도 되는 걸 뭐 디스카운트하고 해서 165억 달러에 매입을 했는데 그런데 원래는 이 그 매입을 한 그 퍼스트 시리즌 뱅크가 규모가 30위였거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가 규모가 16위. 자산이 2,100억 달러 그리고 32위인 이 그 퍼스트 시리즌 뱅크는 한 1,000억 달러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반 정도밖에 안 된 은행이 그 은행을 지금 가져간 겁니다. 원래 이제 가족 중심의 경영을 하지만 퍼스트 시리즌스 뱅크가 전에 그 인디맥이라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예금이 100% 다 보장되지 않고 망했었던 그 은행도 이 그 퍼스트 시리즌 뱅크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은행이 큰 은행을 인수한 이런 케이스가 되고요. 지금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2008년 그 규모의 위기가 올 것이다 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데 왜냐하면 그때 이후에 트럼프 시대에 다시 좀 느슨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은행이 좀 건실하게 뭔가를 하도록 강해졌었고
보통 이제 이번에 실리콘밸리도 이자율 인상과 특별히 한 군데에 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특수성 이런 것들 때문에 부실한 관리인 건 맞죠. 그랬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뭐 관계 당국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더 많은 은행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지금으로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험해서 누가 어디서 딱 치면은 딱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광범위하게 대출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의 은행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뭐 손님들이 별로 대안이 없었어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 계좌에 돈을 남겨놓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은행도 투자를 뭐 본드 같은 데다가 한 것도 있고 대출을 또 특히 이제 한인은행들처럼 상업용 부동산에 엄청 대출해 준 그런 은행들도 있잖아요. 그런 은행이 지금 위험한 겁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그 뭐 은행런이라는 거, 뱅크런이라는 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군중 심리로 돈을 다 찾아가는 거 이것까지는 막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낮추지 않는 한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대출 받는 게 까다로운 것은 너무너무 그 당연한 얘기고 그 대출 가운데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부동산 대출, 이제 상업용 부동산 대출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대출이 주로 작은 은행, 소규모 그 이제 대출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적으로도 재융자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그 까다로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5조, 6조, 5조에서 한 6조 달러 정도 되는 그 규모인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더 문제인 거죠. 이게 개인 주택 그런 것보다도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도 70% 이상이 작은 은행과 중간은행, 한인은행들 전부 포함되는 그런 규모에서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여차할 때 뭔가를 좀 우리가 하겠다 하면은 사람들이 공포에 겪는 것이 줄어들고 또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니까 그러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압박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완전히 안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뭐 열흘, 뭐 100일 이 안에 이런 위험성이 완전히 고쳐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 크레딧 문제로 갈 수 있다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재무장관이 서로 말이 뭐 시차가 있고 안 맞는 날이 있고 재무장관은 모든 예금을 다 보호한다고 했다가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저는 끝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연방 재무장관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모든 예금을 다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무장관의 권한은 아닙니다. 그 경우는 이제 또 다른 그 법에 따라서 의회가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되는데 지금의 은행 사태는 아주 위험하진 않지만 위험이 완전히 가신 것도 아니다 하는 것 그런 것이라서 이제 은행이 안전해지려면 결국은 정책으로 전에 느슨하게 풀어놨던 것을 조금 조여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테네시 내스빌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우선 총격 그 용의자는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숨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데 초등학교이고요. 내슈빌에 있는 커버넌트 초등학교니까 아마 기독교 학교인 것 같죠? 기독교 학교가 맞네요. 이 내슈빌에 있는 이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현재까지는 그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커버넌트 스쿨, 크리스찬 프라이빗 스쿨이라고 하네요. 6학년까지만 있는 이 내용은 이제 저희 뉴스 시간에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다친 사람은 없는 것 같다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환자는 있네요. 부상자는 있는데 용의자는 숨졌고 그리고 부상자는 있지만 일반 무고한 사망자에 관한 얘기는 지금 없어 보입니다. 이 총 거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이 뉴스 전하려니까 정말 뻘쭘하네요.
중국 앱이 미국에서 붐이랍니다. 틱톡 금지가 지난주에 청문회에서 얼마나 그 뉴스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에 팔던가 아니면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금지한다. 두 가지 다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한 게 미국에 팔려면 모 회사가 중국 회사니까 중국 회사가 팔라고 허용을 해야지 되는데 중국 회사가 이 같은 기술 이전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금지를 하려고 하면 우선 틱톡이 로스앤젤레스와 싱가포르에 이제 기반을 두고 일을 하는데 모 회사는 베이징에 있지만 다시 소송을 할 테고 이미 한번 캘리포니아주에서 이거 뭐 전에 비슷한 케이스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워낙 틱톡을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해서 지난 30일 동안 애플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여서 사람들이 앱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봤더니 틱톡보다 더 많은 게 있습니다. 티무인가요? 테무인가요? 어떤 땐 티무라고 하고 어떤 땐 테무라고 하던데 1000만 번 다운로드를 받았답니다. 30일 동안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그리고 두 번째가 틱톡 740만 회, 세 번째가 캡컷 역시 중국 겁니다. 네 번째가 샤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캡컷은 비디오 편집 앱이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샤인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트 패션 아주 싸게 싱가포르에 기반이 있지만 역시 중국 회사입니다. 1, 2, 3, 4 애플과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이 1, 2, 3 넘버 4까지가 전부 중국이라고 하면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짐작하실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부터 말씀드리자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지작 거리다가 이번에는 전략적 핵 자산을 그 우크라이나 바로 위에 있고 러시아와도 국경이 맞닿아 있는 벨라루스로 움직이겠다. 7월 1일까지 완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벨라루스도 역시 이제 그 알렉산더 그 루카센코도 독재자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전에도 이렇게 해라 한 적이 있었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비상사태고요. 미국에서는 모니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핵을 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시진핑에게는 조금의 망신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평화 중재한다, 뭐 이렇게 했고, 뭐 어떠한 그 성명서에도 핵무기는 자국의 영토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고 며칠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마 별로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